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미국 대통령, 우리가 쉬는 주말 동안에 미국 대통령 당선자로 바이든이 사실상 확정 지어졌죠. 지금 미국 그 대통령 선거의 특징상 우리나라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이제 그 득표수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확연히 박빙도 아니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선거인단을 과반수 이상을 확실히 270표 이상을 확실히 더 얻은 바이든 측이 이제 대통령 당선자로 미국 좀 인정하는 분위기인데요. 반면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 불복하고 끝까지 가보겠다 이런 이제 액션을 취하고 있어가지고 미국 그 대통령 선거의 특성상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2월 8일 날 어떤 중대한 결정이 절차가 마무리되고 그 이후에 지금 트럼프가 여러 가지 그 우편 투표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법원이 이제 사실상 대부분의 법원이 이제 기각을 했는데 그래도 아직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의 여러 가지 절차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트럼프의 이 불복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좀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사실상 미국 대선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반등장이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지난 주말에 조금 소폭 조정을 보이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주말 동안에 이제 그런 미국에서 바이든이 이제 당선자로 이제 사실상 정해지고 대선 랠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좀 랠리장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보통 이제 연말 장세가 시작되면은 이제 일반적인 해의 경우에 상승으로 이제 흐름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윈도우 드레싱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발목을 잡았던 일단 기본적으로 발목을 잡았던 미국 대선 또 이제 그 불확실성이 해소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3억 대주조설도 사실상 유예로 가닥을 잡았죠.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악재가 될 만한 건 없어요. 그러나 이제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는 이제 악재가 될 만한 게 코로나 환자의 지속적인 증가죠.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100명대 세 자리 숫자가 지금 며칠째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다른 유럽이나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 비하면 훨씬 더 양호한 편이긴 하죠. 자, 어쨌거나 이제 미국 대선 랠리에 대한 기대감,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을 때,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에서 어떤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 그 수혜주로 예상되는 종목들이 이제 좀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그 금리도 동결됐고 미국 시장이 좀 상승 랠리 이어갈 것에 대비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굉장히 좀 강한 편이에요. 이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맞물리면서 기간도 여기에 좀 가세하는 분위기고요. 반면에 이제 개미들은 2,400선을 이제 올라서면서 이제 매도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죠. 그 전부터도 그랬고 이제 2,400선을 넘어서면은 개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는 그 패턴이 좀 이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약간 이제 그 트라우마 같은 것도 있고요. 트라우마. 네. 항상 보면 이제 어떤 랠리가 이어질 때 2,300, 400선 넘어가면은 기대감만 잔뜩 부풀려 놓고 이제 항상 그 돌변해서 누가 돌변하냐면 주로 기관이 많이 돌변해요. 기관이 많이 돌변해가지고 뒤통수를 쳐서 다시 박스권으로 밀어 넣어놓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개미들이 아마 선제적으로 반응한 거 아닌가. 기관한테 뒤통수 맞기 전에 2,400선 넘어서자마자 기관한테 뒤통수 맞기 전에 먼저 우리가 팔아버리자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 랠리, 그러니까 뭐 하기야 뭐 그 누가 랠리를 주도하든 항상 그 기관들이 뒤통수를 친 게 많기 때문에 이번에 외국인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서 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관들의 움직임을 늘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필요성 같은 건 있죠. 근데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이번에 랠리는 좀 다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 왜냐하면은 일단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큰 미국 그 외국인 투자들한테는 발목을 잡는 요소였는데 그게 일단 해소가 됐고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들이 이제 좀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기 때문에 여기에 좀 전략적으로 마련해서 이제 대응 투자 전략을 준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환율도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그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개미들의 매도세가 만만찮아서 좀 상승에 좀 제약을 받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사실 그 보면은 장 초반에 좀 이제 폭등을 했는데 개미들의 매도세로 인해 가지고 뭐 점심시간 때쯤에는 많이 빠지기도 했어요. 많이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서 이제 다시 매수세가 이제 일어나면서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수세가 일어나면서 반납했던 상승폭을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흐름을 보시면은 코스피는 30포인트, 30.70포인트 상승한 2447.20으로 이제 2400선을 굳건히 딛고 올라섰고요. 1.27% 상승했습니다. 자, 코스닥은 14.43포인트 상승한 851.21로 마감했어요. 851.21이니까 전고점이 890 조금 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40포인트 정도 남아있죠. 올해 전고점 가려면은. 자, 이런 식으로 뭐 오늘 같은 식으로 한 너댓 번만 오르면 40포인트 가죠. 그죠? 네. 1.72% 상승했습니다. 그냥 오늘 보시면 이제 그래프 보시면 알겠죠. 미국 그 바이든 당선이 좀 확정됐다는 것 뉴스 때문에 좀 이제 뭐 시초가가 조금 이제 높게 출발해가지고 이제 이내 급등했죠. 이내 급등해가지고 많이 올랐는데 뭐 11시쯤에는 줄줄줄 다 하락해가지고 오후 들어서는 거의 뭐 오후 들어서 사실상 이제 상승을 했지만 조금 약간 좀 지루한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러다가 한 2시 이후부터 이제 좀 추가 상승해서 이제 상승했었는데 뭐 한 2시 40분, 50분, 3시 그 사이에 다시 또 미끄러져 가지고 매도세가 좀 강했죠. 개미들. 여기 코스닥은 이제 기관들이 좀 매도세가 좀 더 확대됐죠. 그래서 오늘 좀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피는 오늘 장중 고점을 못 들은 것 같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이제 오늘 장중 고점 언저리까지 가서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금액별로 보면은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제 각각 3천억 원 정도, 3,200억, 3,500억 정도 매수했고요. 개인이 6,80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외국인 혼자 이제 1,400, 거의 1,500억 원 가까이 매수를 했어요. 근데 개인이 800억, 기관이 한 400억 했으니까 뭐 한 400억 정도 이제 코스닥이 이제 외국인이 더 많이 매수를 했죠.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외국인 혼자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높이 상승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외국인이 그만큼 매수세가 강하다는 얘기겠죠. 자, 오늘 그 지금 현재 시간 지금 7시인데 저녁 미국 그 선물 지수도 이제 1% 중반으로 S&P, 나스닥 모두 상승하고 있어서 오늘 뭐 미국 현물장도 굉장히 좀 높은 상승을 이어갈 것 같아요. 아마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한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또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제 판단에. 자, 오늘 관심 종목 한번 그 전에 한번 섹터를 보시면은 뭐 오늘 일단 해운주하고 조선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어요. 이거는 뭐 해운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그 상하이 저기 지수, 그 운임 지수가 지금 굉장히 높게 뛰고 있고요.
해운 오늘 그 뭐 HMM을 비롯해가지고 HMM을 해갖고 뭐 중소형 해운주들은 뭐 상한가 간 종목도 한 두세 종목 있고 STX 또 그렇고 있고 이제 그 관련돼서 이제 조선 업종도 조금 이제 상승폭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그 항공 쪽에도 이제 지금 다시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항공사들도 꽤 많이 좀 상승 흐름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해운 섹터가 가장 많이 오른 18.12 이거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겁니다. 이거.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한 대여섯 종목 됐는데 그 중에서 한 두세 종목이 상한가를 쳤으니까 그죠? HMM은 가장 큰 이제 해운 업체다 보니까 이제 여기도 뭐 한 20% 넘게 상승했었는데 마감은 한 10%대 한 5%? 그 정도 됐을 겁니다. 아마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뭔 섹터가 많이 올랐나 이제 뭐 풍력 에너지 이건 바이든주 LNG 바이든 수혜주죠. 2차 전지 바이든 수혜주 뭐 다 바이든 수혜주예요. 전력 저장장치, 태양광, 2차 전지 전부 다. 그리고 네, 코로나 치료제는 이제 코로나 요거는 이제 그 뭐랄까 좀 글로벌에서 코로나가 많이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코로나 관련 업종들이 좀 수혜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석유화학도 이제 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인가요? 석유화학도 이제 3분기에 보면은 이제 그 석유화학 업종들이 뭐 금호석유화학을 비롯하고 롯데케미칼 뭐 이런 업종들이 좀 실적이 좋게 나왔죠. 3분기 실적이. 자, 관심 종목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근데 삼성전자가 오늘 한 2-3% 장중에 올랐었는데 막판에 미끄러져서 거의 뭐 강보합 수준에서 끝났고요. KMH도 오늘 좀 양호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장중에 이제 뉴스가 나왔죠. 악재가. 보시면 최대 주주 측에서 이제 전환사채로 이제 풀린 물량을 3자에게 대량으로 처분했다. 이 뉴스가 이제 뜨면서 이제 급락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현재 최대 주주 측인 최상주 회장하고 이제 친분이 뭐 있나 봐요. 특수관계인 쪽으로 묶여 있는 SP글로벌이 지난달 30일 날 각각 100원어치씩의 CB 전환사채 물량을 전량 제3자한테 매각했다. 이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30일 날 이미 팔았는데 이거 공시를 6일 날 했어요. 6일 날 장 마감 후에. 6일 날 장 마감 후에 30일 날 팔았다. 이제 그걸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좀 낌새를 알아채나 봐요. 여기 이제 지금 KB자산운용의 지분 25%를 인수해가지고 경영권 분쟁을 촉발한 키스톤 프라이빗 에쿼티라는 사모펀드가 낌새를 미리 채고 이제 2일날 아마 이게 법원에다 금지를 못하게 이제 가처분 신청을 냈나 봐요. 그리고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이제 6일날인가? 6일날 이게 발표가 됐어요. 근데 이제 뭐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발표됐지만 이제 뭐 이미 지난달 30일날 매각을 한 상황이었고 그 공시를 6일날 했기 때문에 이제 뭐랄까 좀 뒤통수를 맞은 거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간 좀 이렇게 그게 좀 안 좋은 뉴스가 터지면서 이게 급락을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키스톤 측이 이제 그냥 그대로 넘어갈 일은 없겠죠. 그리고 뭐 앞으로 이제 자기네가 이제 들어왔을 때 25% 지분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뭔가 이루고자 했던 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경영권 분쟁 이게 좀 오늘 나온 악재가 재료가 좀 소진이 되고 나면 단기간에 소진이 되겠죠. 그죠? 소진이 되고 나면 이제 키스톤 측이 또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조정을 좀 거친 다음에 다시 이제 상승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 KMH가 좀 이제 상승하다가 좀 급락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항공하고 해운주들이 이제 경기가 좀 되살아나면서 지금 뭐 특히 화물 쪽에서 이제 항공 쪽은 이제 뭐 승객보다 이제 화물 쪽에서 이제 굉장히 좀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항공 쪽에 이제 항공사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주가들이. 이거 보면 이제 뭐 연말 항공 화물 운임급 등의 항공사들 미소 이래가지고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배도 못 구해서 난리다. 뭐
이런 거 나왔죠. 이제 연말 다가오면서 이제 뭐 미국 추수감사절, 뭐 성탄절 선물용 제품 수출, 뭐라 그러죠? 그 블랙 프라이데이인가 뭔가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연말에 이제 미국 시장에 이제 세일 행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이제 팔릴 물건들을 실어 날라야 되는데 이제 그게 배가 많이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지금 운임도 많이 오르고 그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뭐 항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항공사들도 보면 이제 여객 수요 대신 여객기 좌석을 뜯어내고 거기 자리에다가 이제 화물을 실어서 이제 실어 놔두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뭐 3대1 감자를 한다고 이제 회사 측에서 발표를 하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굉장히 지금 매수량을 확대하고 있어요. 외국인 이제 감자 발표가 난 이후에 외국인들이 지금 뭐 230만 주, 260만 주, 270만 주, 거의 370만 주, 360만 주 정도를 매수를 4일 동안 했어요. 거기에 기간도 조금씩 가세를 하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개미 투자자들은 다 반대하겠죠. 감자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거기다가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하고 기관들이 같이 지분을 매수해가지고 같이 대응을 한다면은, 감자 결정을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생각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매수할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제 판단해 봤을 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감자 결정을 막을 수가 있고, 주가는 다시 뭐 좀, 정상화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뭔가 또 새로운 업체 측에서 이제 부결되면은 뭔가 또 다른 돌파구를 찾을 수가 있겠죠. 찾으려고 하겠죠. 이게 정부니까, 일단, 그죠? 근데 뭐, 사실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요. 금호 아시아나 경영진들이 잘못해가지고 업체를 이렇게 형편없이 만들어 놨는데, 그 책임을 왜 개미 투자자들이 같이 져야 되느냐. 이게 뭐 균등 감자니까. 그런 목소리가 크죠. 그러면 그건 일리가 있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개미 투자자하고, 이 외국인하고 기관이 막 지분이 확보된다면 같이 이제 힘을 합치면은 충분히, 감자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가, 뭐, 다시 이제 좀 상승할 것이라는 판단.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 아시아나 항공이 지금 주가가 감자 결정 이후에 이제 오히려 반대로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날만 좀 하락했죠. 그죠? 자, 매드팩토도 지금 뭐 꾸준히 지금 96,000원대까지 밀렸다가 13만원부터 다시 또 이제 올라와서 12만원대까지 지금 치고 올라왔어요. 매드팩토도 이제 그러니까 사실상 오늘 뭐 외국인만 좀 매수하고 기관하고 개미는 팔았는 것 같은데, 매드팩토를 제가 4만원대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어. 제가 이제 1차 목표를 8만원으로 잡았는데 8만원을 이제 달성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2차 목표를 지금 15만원으로 잡아놓고 있는데, 지금 13만원대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15만원이 되려고 했던, 한 만 몇천 원만 오르면은 되려고 했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못 오르고 쫙 밀려가지고, 9만원대까지 밀렸다가 다시 이제 10만원대 뒷골로 섰다가 한 번 또 그랬죠. 그죠? 최근에도 또 이제 9만원대 밀렸다가 다시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요게 어떻게 보면 좀 다지기라고, 10만원대 다지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 매물들을 소화해내고, 이제, 10만원대를 이제,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이런 절차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통 10만원대 넘어가는 때 보통 대부분 종목들이 이런 움직임이 보이거든요. 이제 매물대 물량들을 소화하는 과정. 그럼 모르겠어요. 15만 명에 돌파가 된다면은 이게 지금 2021년인가 2022년도까지 아마 삼상, 임상 지금 모두 마친다고 이제 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아마 지켜봐야 될 것이기도 하지만, 일단 15만 원이 달성이 되면은 또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또 조금 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지금
매드팩토가 현재로서는 좀 임상에 대한 좋은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좋은 관점으로 쳐다보고는 있는데 모르죠 또 어떻게 될지 나중에 지금 현재 임상 진행 중인 부분들이. 네, 그래서 어쨌거나 매드팩토 오늘 또 이제 꽤 많이 올라서 한 3.5%가 이제 정도 올랐네요. 12만 원 언저리까지 갔습니다. RF텍도 모처럼이 아니죠. 지난주 금요일 날 좀 조정받은 것 같은데 그죠? 뭐 이틀 조정받았네요. 근데 오늘 좀 다시 이제 소폭 상승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뉴스 나왔죠. 보톨리눔 톡신에 대해서 이제 국정감사에서 이제 문제가 지적돼가지고 아마 식약처가 금년 내에 모든 보톨리눔 톡신에 대해서 이제 전수조사를 할 것 같아요.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고 만약에 조사를 다 거치면은 아무래도 이제 RF텍은 얼마 전에 이제 자기네가 독자적인 균주라는 것을 이제 증명했죠. 며칠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RF텍은 좀 그 전수조사에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울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이제 빨리 제품화하는 부분이 이제 문제인데 빨리 상품화 해가지고 이제 빨리 늦기 전에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되거나 경쟁자들이 많이 뛰어들기 전에 먼저 빨리 이게 조금이라도 더 빨리 출시를 하는 게 좀 이 업체의 주가에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카카오도 오늘 좀 장중에 깨 올랐다가 이제 그 바이든 수혜주가 아니죠. 카카오하고 네이버 뭐 이제 그 바이든은 이제 그 카카오하고 네이버 같은 이런 지배적인 사업자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려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맥락에서 카카오하고 네이버도 이제 상승에 좀 제동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이제 지난 주말만 해도 이제 카카오 실적 발표하다면서 굉장히 고무적이었죠. 뭐 하지만 그 이제 그 바이든 관련돼서 주가가 좀 제동을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네이버도 별로 안 좋죠. 오늘 흐름이. 근데 이제 장중에는 좀 초장에는 좀 계속 37만 6천 원까지니까 한 좀 오르는 흐름을 보였었어요. 그리고 뭐 오늘 뭐 전반적으로 다 이제 오른 종목이 많으니까 줄줄 뭐 오르고 녹십자 MS가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녹십자 MS가 오늘 한 돈 1,000원 가까이 올랐던 것 같은데 볼까요? 16,900원 거의 한 1,050원 가까이 올랐네요. 오늘 뭐 기업 공시가 있었네요. 한번 볼까요? 녹십자 MS가 여기 있네요. 대한적십자사와 101억 원 규모 핵산 증폭 검사 시약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뉴스가 뜨면서 아마 오늘 녹십자 MS가 좀 오후에 들어서 상승 흐름을 좀 확대한 것 같습니다. 일단 코로나가 이제 확대되고 있고 이제 녹십자 MS도 이제 흑자 전환했고 이게 원래 이제 그 녹십자 MS가 아마 혈액백이 주력 업종이었을 거예요. 주력 근데 이제 협종을 전환했죠. 키트 쪽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 사업 구조를 전환하면서 지금 뭐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 과정에서 오늘 지난주에 이제 3분기 실적 내면서 이제 흑자 전환했다고 이제 그 발표가 났죠. 그래서 뭐 그 호재도 있고요. 그 재료도 있고 또 이제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좀 그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 확산 추세잖아요. 녹십자 유럽이나 아메리카 대륙이나.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나라의 많은 진단 키트 업체들이 수혜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녹십자 MS도 그 중에 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뭐 CMO 요즘에 CMO 업체들이 아주 뭐 주가가 아주 상한가죠. 그 뭐 SK케미칼, 뭐 녹십자는 오늘 좀 이제 뭐 오랜만에 하락을 했지만 요 뭐 ST팜 또 CMO 사실상 CMO고요. 셀트리온, 바이넥스, 네 바이넥스도 그 ST팜이나 바이넥스나 뭐 제조도 하건 하지만 이제 의약품 제조도 하긴 하지만 이제 그 CMO 업체로서 이제 주가의 어떤 기대감도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ST팜은 한 4% 정도 올랐고요. 바이넥스도 이제 한 4% 조금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주가 흐름이 좋은 편이고요. ST팜이나 바이넥스나. 그 다음에 뭐, 삼양사도 지금 뭐 수소 테마 엮여가지고, 이제 바이든 하면 이제 수소
트럼프가 이제 바이든 수혜주죠. 그래서 이제 삼양사도 이제 그 미국 대선 그 선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낙폭이 좀 컸었는데 다시 반등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엔지켄 생명과학도 이제 계속 꾸준히 이제 9만 원대까지 밀렸다가 다시 조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좀 역시 이것도 CMO 관련된 건데 악재가 나왔죠. 오늘 뭐 이제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 578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긴 했지만 이제 오늘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이게 빠진 이유가 뭐냐면은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미국 바이오젠 알츠하이머 치료제 아두카누맙 신약 승인 부정적 의견 소식에 하락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FDA 약물자문위원회가 미국 바이오젠 치매치료제 후보 물질인 아두카누맙의 신약 승인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CMO 계약을 맺고 이제 위탁 생산을 하기로 했는데 그 기대감이 다소 좀 줄어들었다. 뭐 이런 이제 뉴스 때문에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하락을 한 것 같아요. 물론 뭐 오늘 수주 계약 맺은 제도가 있긴 하지만 네. 자, 그리고 뭐 오늘 제약주들이 일반적으로 다 올랐어요. 자, 그리고 제약주들이 오른 뭐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바이든이 이제 오바마 때 부통령 했잖아요. 그래 바이든이 이제 오바마 정책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큰데, 오바마 케어가 이제 오바마 정부의 좀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예요. 좀 잘한 정책.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그거를 완전히 오바마 케어를 딱 다 죽여버렸죠. 그죠? 대통령 취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바이든이 다시 부활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뭐냐면은, 오바마 케어는 이제 뭐, 우리나라 치면 전국민 의료보험, 건강보험,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싼 약을,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아무래도 오리지널 비싼 약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바이오 시밀러라든가 그다음에 뭐 복제약 뭐 요런 업종들이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이제 복제약은 또 우리나라가 또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제약업체들도 좀 수혜를 입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때문에 이제 오늘 제약주들도 조금 당분간 좀 상승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꽤 많이 올랐네요.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 1조 원 규모인가요? 유상증자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악재로 작용해가지고 소폭 한 2%대, 3%대 정도 하락을 했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다 상승을 했어요. 네, 보이시다시피. 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CJ는 오늘 보합권으로 끝났고요. CS 윈드, 요거는 뭐 대표적인 바이든 수혜주죠. 뭐, 물론 그 전부터, 바이든 이전부터 이제 수주를 계속 많이 해가지고, 끊임없이 해가지고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최근에 또 이제 그 바이든 수혜주라는 그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만한 더블 호재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다시 이제 좀 탄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어제 대통령 바이든 이제 확정 뭐 뉴스에 나왔고 이제 뭐 연설문도 하고 사실상 확정 지으면서 CS 윈드가 이제 대표적인 수혜주로서 이제 큰 폭으로 올랐어요. 15% 가까이. 자,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차도 이제 뭐 미국에서 이제 좀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그리고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 수소차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상승폭이 좀 시작이 좀 새로 또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뭐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기아차보다는 저는 사실 현대차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이게 지금 전기차, 수소차로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세계 각국 정부들도 뭐 2030년까지 뭐 2020년까지 아니 2025년까지 뭐 전기차의 비율, 수소차의 비율을 얼마까지 늘리겠다 막 이런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수소차 부분에서는 이제 현대차가 좀 글로벌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대차의 향후 주가 흐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SK바이오팜은 뭐 오늘 소폭 오르긴 했지만 요것도 이제 아직 완전히 내년 1월에 이제 아마 또 저기 있죠. 보호 예수 물량 풀리죠. 그런데 이제
SK 바이오팜이 MSCI 지수 편입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 흐름, 그 기대감 때문에 조금 이제,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좀, 무게 중심이 좀 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휴젤 이제 20만원대 딛고 올라서서 이제 저 오늘 또 소폭 상승을 했고요. 자, CJ제일제당 또 오늘 한 2%, 1.5% 정도 상승해서 이제 40만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IS 동서가 지금 뭐, 좀, 주춤,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한 3만원대 밀렸다가 다시 또 4만원대 딛고 올라서서 이제 1,100원 올랐습니다. 이거 뭐, 이제, 이게 폐기물 처리가 이제 주가를 끌어올린 요소인데, 요것도 어떻게 보면 바이든 수혜주라고 할 수가 있어요. 환경 폐기물 처리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네, 바이든이 이제 환경 쪽에 이제 아무래도 비중을 많이 두는 정책을 펴겠죠. 자, 셀트리온 3인방 또 오늘 올랐고요. 셀트리온이 지금 연속으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또 2.70% 올라서 이제 28만 5천 원, 다시 이제 30만 원대 언저리까지 지금 다시 회복을 했어요. 셀트리온이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이제 미국 오바마 케어 관련돼서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은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은 사실상 지금 악재가 될 만한 건 그렇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주가가 이제 쉽게 치고 못 올라가는 게 좀 뭐 안타깝긴 하네요. 네. 제가 예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죠. 셀트리온 저가 이제 4만원대부터 이제 가지고 있다가 제가 이제 거의 한 30만원 가까이 이제 매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도 이제 지금 아직 제가 매도한 가격대까지 못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매도한 2018년도 제가 가을인가 늦가을인가 그때쯤에 아마 매도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찾아봐야 되겠지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018년도는 맞는데 한번 볼까요? 월별로 보면은 2018, 네, 요때거든요. 36만 7천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저는 30만원 근방에서 이제 분할 매도를 했거든요. 네, 하여튼 뭐, 그때 가격대까지 지금 이제 뭐,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다시 못 올라오고 있네요. 자, 그리고 뭐 쭉 보시면은 뭐 이마트가 지금 실적이 좋아서 계속 좀 좋은 흐름을 보여가고 있고요. TCK도 좀 많이 올랐네요. 5% 가까이. 근데 금호석유 이제 실적 발표 나면서 계속 오르다가 실적 발표 나는 당일날 이제 하락을 한 것 같아요. 오늘 뭐 실적이 언제 발표됐나 이게? 오늘이네요. 오늘 나왔네요. 리포터가. 자, 그래서 이제 뭐 주가 흐름은 보면 이제 뭐 꾸준히 이제 상승 흐름을 차트를 보면은 꾸준히 상승 흐름을 이어왔잖아요. 그죠? 네. 이어오다가 이제 뉴스 나올 때쯤에 지금 여기 보면은 9년 내 최대 실적을 이뤘고 4분기 이익이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 목표 주가 17만 원 이렇게 잡혔는데 이제 정작 주가는 이제 뭐 이게 뭐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그런 건가요? SK케미칼 이거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혜 기대감에 이제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네. 지금 뭐 9월 말에 이제 29만 원대부터 28만 29만 원대 시작해가지고 39만 원, 한 15만 원 가까이 오른 것 같아요. 그죠? 16만 원 정도, 그죠? 오늘까지. 지금 엄청, 오름폭이 굉장합니다. 요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아까 말씀드린 이제 CMO 계약 맺어서, 이제 만약에 지금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파이자하고 지금 뭐 백신 누가 뭐로 만드냐, 뭐 지금 경쟁을 벌이다시피 하는 것 같은데, 보시면은 이제 SK케미칼이 여기 있나? 네, 여기 있네요. SK케미칼하고 SK디스커버리 진매트릭스가 같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백신 기대감에 이제 강세를 보였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어쨌거나 SK케미칼 오름폭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오늘 소폭 하락했네요. 300원.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인터넷 플랫폼. 네. 카카오는 이제 뭐 소폭
상승 강보합으로 끝나긴 했지만 이제 네이버는 3,000원 정도 하락을 했어요. 네, LG화학 이거 2차 자동차 배터리주 전기차 배터리주도 이제 바이든 수혜주죠. 친환경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가 이제 계속 이제 상승폭이 좀 큰 편입니다. 뭐 오늘 5G 종목이 여기 트럼프 수혜주인데도 오늘 이제 뭐 지난주 금요일 날은 좀 조정을 보였었는데 뭐 오늘은 좀 일제히 다 상승을 했네요. 그래서 RF텍을 비롯해 가지고 뭐 오이솔루션, KMW 뭐 전부 다 좀 상승폭이 큽니다. 화장품주 둘은 좀 이제 소폭 상승 강보합으로 끝났고요. 자, 그리고 뭐 여기 삼성전자가 투자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이제 좀 오늘 조정을 보였네요. 동국 SNC도 이제 풍력 수혜주, 바이든 수혜주로서 이제 한 5% 넘게 좀 상승을 했고요. HMM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 뭐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고 지금 글로벌 전반적으로 이제 그 해운 산업이 굉장히 좀 지금 굉장히 운임도 급등하고 있고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2,000원 거의 12,000원, 오늘 장중에는 12,000원 넘어섰죠. 11,900원에 이제 마감을 했어요. 16% 상승했고 오늘 뭐 장중에 20% 가까이 넘게 상승했던 것 같은데 20.49% 상승해서 이제 12,350원까지 갔었네요. 요거 제가 이제 요거 8만원대 후반대에 제가 2주 전에 요 8만원대란다. 8,000원대 여기 요때 제가 이제 15,000원 리포터 15,000원 간다고 이제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게 한 2주 만에 지금 12,000원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15,000원 언제 갈지 모르겠으나 이런 흐름으로 본다면은 15,000원 뭐 생각보다 빨리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빅히트는 뭐 요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뭐 기관이 보호예수 물량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팔 때쯤 되면은 그 전에 주가를 좀 끌어올릴 거예요. 아마 그 외국인하고 같이 주가를 끌어올려 가지고 이제 아마 그 보호예수 물량 나오는 당일날 좀 패대기를 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지금까지 그래 왔죠. 그 신규 상장주들 그 보호예수 물량 풀릴 때마다 SK 바이오팜도 그렇고 뭐 카카오 게임즈 또 빅히트 지금 빅히트죠. 다 그렇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는 이제 한 5일 6일 전부터 지금 기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외국인하고 같이 야금야금 끌어올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개미들이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미들은 결국 뭡니까? 아주 비싼 고점에 사서 지금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거예요. 네. 근데 요게 또 계속 이제 상승을 하면은 또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이 사람들 말고 또 다른 개미 투자자들이 추격 매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이제 같이 그 나중에 잘못하면은 그 기관의 보호 예수 물량에 혹은 외국인의 뒤통수를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규로 들어갈 분이라면은 뭐 저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설사 지금 상승하더라도 신규로 들어가라고는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네요. 그리고 기존의 주주들이라도 지금 팔지 마시고 지금 이게 쭉 반등하다가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기 직전에 까지 상승을 하면은 그 직전에 이제 매도를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조금씩 오를 때마다 매도를 하기보다는. 그리고 뭐 연예 기획사 썰리벨리는 오늘 좀 소폭 하락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또 좀 0.49% 하락했네요. 자, 그리고 이제 기획사들은 오늘 소폭 상승했어요. SMS, YG 엔터테인먼트, JYP. 그다음에 넷마블 뭐 2% 가까이 올랐네요. 요거도 뭐 빅히트가 오르니까 당연히 오르겠죠. 그리고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항공주하고 해운주 같이 이제 오늘 3분기에 굉장히 좀 빠른 성장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넷마블, AK홀딩스, 에어부산, 진에어, 아시아나 뭐 여기 또 대한항공도 있죠. 죄다 좀 상승을 한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관심 종목 제가 이제 훑어봤는데 오늘 뭐 이 밖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상승 종목도 많이 있고 상한가 간 종목도 많이 있어요. 오늘 특히 바이든 수혜주 종목 중에서 이제 뭐 상한가 간 종목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뭐 이렇게 매일매일 상한가 나오는 거 이제 상한가 쫓아서 사는 거 이런 거 사실 피곤해요. 생각보다 수익도 많이 안 나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매일매일 상한가 치는 거 보면은 보통 하루짜리로 다 끝나고요. 하루짜리 다 끝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결국 그 속에 어떤 세력들이 들어가서 이제 그 끌어올리는데 일조를 했다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길어야 이틀 뭐 상한가 가고 뭐 말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오르는 것만 추격 매수하다가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날리고 수익도 많이 못 내고 힘은 힘대로 들고 그러다가 이제 원금이 자꾸 까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매일매일 상한가 뭐 따라잡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럼 뭐 주식에서 뭐 돈 버는 방법이라고 나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뭐 물론 상한가 간 종목들 그 다음날 상승으로 흐름 시작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이제 생각보다 그렇게 뭐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잘못하면 이제 원금 까먹고 힘은 힘대로 들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그런 거 안 쳐다보고 그냥 주식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자, 그리고 뭐 하여간 오늘 이렇게 장을 마감했고요. 오늘 흐름도 굉장히 좋았고 지수도 높고 투자 주체들의 어떤 투자 그 움직임도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매수세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내일 또 화요일날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미국 선물로 봤을 때는 내일 또 아마 좀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물론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항상 이제 언제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켜보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팔 때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상 개미도 지금 많이 팔고 있지만 뭐 팔기보다는 오히려 사는 게 더 나을 것으로 이제 저는 판단이 돼요. 아니면 이제 뭐 그냥 보유하고 있던가 홀딩하고 있던가.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이 지금 바이든이 되면은 트럼프보다 좀 나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뭐 큰 차이가 없을 거라 생각이 하는데 어쨌거나 뭐 여론이 그러니까 뭐 이제 뭐 거기에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제 지금 중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도 지금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중국 뭐 ETF나 중국 펀드 이제 특히 이제 그 트럼프가 강하게 규제했던 업종들이 있죠. 뭐 화웨이라든가 정보통신, 그다음에 4차 산업, 뭐 반도체 있잖아요. 뭐 이런 종목들로 구성된 부분에서 좀 뭐라 할까 좀 투자를 하는 것도 좀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직접 투자가 어려우면은 펀드 투자, 뭐 ETF 투자 같은 거 조금씩 들어가 보시는 것도 저는 권유를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내일 또 여러분들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